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TV나 신문을 통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과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과학 전문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맡을 정도로 수천 편의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라는 말은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바이옴이란 말은 어떤 생명체의 집단 또는 생태계를 뜻하는 거고요. 뭔가 작은 세균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특히 장소를 국한해서 인간의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을 우리는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장내 세균이 가장 적절한 용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돈을 해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란 말도 들어보셨죠? 이건 뭘까요? 프로바이오틱스란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유익균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가운데서도 사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균만을 따로 뽑아서 우리가 영어로는 프로바이오틱스, 또 한글로는 유익균이라고 표현한 거죠. 요즘은 또 프리바이오틱스란 말도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유익균들의 먹이를 말하는 거죠. 유산균이라고 하는 용어도 들어보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 환경을 특별히 좋아하는 예컨대 락토바시러스나 비피두스 같은 균을 말합니다. 자, 정돈해드리면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을 다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하고요. 그 중에서 사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특별한 세균을 유산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변을 보는데요, 대변 무게의 거의 절반이 이 세균 덩어리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균 덩어리라는 얘기죠. 여러분이나 저나 장 속 안에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얘기죠. 가장 최근 논문을 보면 70kg 성인의 경우에 38조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 몸 전체의 세포가 30조 정도 되니까 사실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장 속의 세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세균은요, 우리 인간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기생은 아니죠. 기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는데 한쪽은 피해를 보는 건데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인간은 서로 도움을 줍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를 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대장 속에서 영양분도 들어오고 따뜻하고 다른 침입자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대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부패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쁜 균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이라고 하죠. 이런 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좋은 균들로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지해 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라고 하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만 떠올립니다. 풀을 먹으면 열량을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풀만 먹어도 최소한의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 때문이죠. 풀 속의 파이버, 섬유소가 장 속으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오면 장내 세균이 이것들을 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단쇄 지방산, 영어로는 이제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하는 짧은 사슬의 지방산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얘네들이 그램당 2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시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사냥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말이에요. 풀이나 채소만 먹고도 생존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말씀드린 장 속의 장내 세균이 섬유소를 분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관계로 지난 몇천 년 동안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장내 세균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잘 아시죠? 채소를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각종 고당질, 고지방식,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난 몇십만 년 또는 몇백만 년 동안 인간의 장 속에서 우리와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좋은 균들로 이루어졌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원숭이를 도시의 동물원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장내의 세균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고요. 동일한 사람도 그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장내 세균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쁜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